자, 이번에는 우리 마찰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사실 마찰력보다는 마찰계수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가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기계기사 같은 경우는 우리 필기 시험을 합격하시게 되면 이제 2차 필답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뭐 벨트 전동이라든가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걸 이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이 마찰계수 또 마찰력과 마찰계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여러분 지정을 안 하시면은 공부하는 게 되게 짜증이 납니다. 못하는 건 아닌데 그냥 뭐 되게 짜증이 나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답습해 놓으시고, 물론 뭐 기계설계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뭐 브레이크에 대한 문제가 그냥 툭툭 나오죠. 기계설계 파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도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가시면 여러분들 신상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요 그림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바닥이 있어요. 예, 바닥입니다. 이 바닥이 있는데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마찰이 있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우뚝우뚝 해놨는데, 어쨌든 여기 마찰이 있는 이제 이런 바닥이에요. 바닥에 여기 큰 냉장고가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바퀴가 없는 그냥 냉장고예요. 냉장고를 딱 올려놨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체는 중력 가속도에서 바닥을 누르고 있겠죠. 예, 뭐 무게만큼 누를 겁니다. 그 무게만큼 누르고 있을 건데, 그 냉장고를 일로 지금 여러분들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뭐 한 30cm 정도부터 이동을 해야 된다고 칩시다. 예. 그 물체를 밀면은 이 물체의 무게보다 여러분들 힘이 덜 드냐 더 드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만약 냉장고의 무게가 200kg이라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되게 무거운 건데 그냥 그렇게 가정을 할게요. 200kg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200kg을 수직으로 들어 올리는 힘보다 밀면은 힘보다 더 들어요? 덜 들어요? 예. 물론 바닥 상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 집에서 아마 그보다 덜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 물체를 미는 이 힘과 물체가 수직으로 바닥을 누르고 있는 힘, 이 힘과의 관계를 규정한 게 뭐다? 그게 마찰계수예요. 마찰계수입니다. 마찰계수. 그러면은 이 마찰계수라는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이 마찰계수를 지금 이 냉장고의 무게, 그 냉장고의 무게를 지금 수직항력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걸 지금 수직항력이라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게라고 하는 개념은 뭐랑 똑같다? 중량. 중량이라는 개념은 또 뭐랑 똑같다? 하중. 예, 얘네들은 다 뭐다? 결론적으로 힘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직항력 이렇게 설명합니다. 냉장고의 무게를 지금 수직항력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 수직항력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결론적으로 질량에 중력 가속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돼요.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마찰계수하고 수직항력을 곱한 값이 결론은 뭐다? 마찰력이다. 마찰력은 뭐랑 같다? 물체를 미는 힘과 양은 같다. 방향은 만들지만 양은 같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이 그림이 설명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마찰력 같은 경우 여기 지금 마찰력 단위가 뮤 곱하기 뉴턴 이게 아니라 마찰계수를 여기서는 뮤로 표시하고 있어요. 마찰계수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해 보시면 마찰계수 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교재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예제를 한번 볼게요. 예제 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1에 보시면 위의 그림에서 이 그림에서 물체의 중량이 4kg F예요. 4kg 포스. 자, 이 4kg 포스라고 하는 건 수직항력을 얘기하는 거고 중량을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물체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힘이 1kg F였어요. 그럼 마찰계수는 얼마냐? 자, 보세요. 수직항력이 뭐로 내려옵니다. 4kg F가 나오는 거고요. 물체를 미는 힘이 1kg F다. 다 힘입니다. 힘. 예, 다 힘이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가 나올까요? 예, 0.25가 나오죠. 0.25가 나오고. 자, 단위를 볼게요. 단위는 서로 약분이 되죠. 없어집니다. 이렇게. 단위도 여러분들 곱하고 나누고 하게 되면은 없어지기도 하고 제곱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거죠. 지금 단위 느낌이 좀 오죠. 저랑 같이 공부하시니까
없어집니다. 그러면 얘는 단위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수를 뭐하나? 무차원 단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찰계수는 단위가 없습니다. 예, 단위가 없습니다.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변화율이랑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변화율도 예를 들어 길이가 뭐 10cm짜리 이런 원형 핀이 위아래로 잡아당겼더니 길이가 늘어났어. 11mm, 11cm가 됐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변화율을 어떻게 잡습니까? 원래 길이로 항상 나눠주죠. 항상 원래 길이로 나눠줍니다. 10cm를 얼마가 변했어요? 지금 10cm에서 11cm니까 1cm 변한 거죠. 변화량이 지금 1cm죠. 이거 나눠주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0.1 나오는데 단위가 있다. 0.1cm가 아니라 0.1 변화율이 0.1이다. 네, 0.1이다. 왜? 단위가 약분되기 때문에 여기서 단위가 없죠. 무차원 단위가 나오고 똑같습니다. 마찰계수도 그래서 무차원 단위예요. 근데 뭐는 있습니까? 마찰력에는 발생을 하죠. 네. 지금 0.25하고 수직 항력을 곱한 값이 뭐라고 했어요? 그게 마찰력이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다 0.25에다가 수직 항력 곱해볼게요. 얼마? 4kg. F 곱해볼게요. 얘가 얼마 나옵니까? 1kg. F가 나오죠? 뭐랑 똑같아요? 부채 미는 힘이랑 똑같잖아. 그쵸? 예. 그래서 이게 마찰력과 마찰계수는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예제를 더 하고 이 마찰계수, 마찰과 마찰계수 파트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제 두 번째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실제로 벨트 전동 장치의 도식을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이게 벨트 전동 장치고요. 뒤에 이제 큰 놀라가 하나 있겠죠. 여기 나와 있지는 않는데 큰 놀라가 이렇게 하나 있는 겁니다. 더 큰 놀라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감겨져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좀 더 크게 그릴까요? 직관적으로 여러분 좀 편하게 여기에 한 이만큼 되는 자, 이런 놀라가 있다고 칩시다. 네, 놀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벨트 전동 장치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이 장력이 이제 일로 당겨줘야 돼요.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으면 결론적으로 이 작은 놀라에서도 이 벨트가 이 작은 놀라를 이렇게 누르고 있겠죠. 수직으로 누르고 있죠. 얘를 수직 항력으로 보는 겁니다. 이 P가 그래서 얘도 힘이에요. 힘이고 단위는 뉴턴 또는 킬로그램 F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그림과 같은 벨트 전동 장치에서 벨트가 원통차에 작용하는 힘을 P라고 하면 원통차 논로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뭐가 된다?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라고 했죠. 네, 이게 뮤 P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는 뮤 P가 이렇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예제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여러분들 마찰력과 마찰계수 그 개념을 좀 분리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필요한 물리적인 해석과 이론에 대한 내용은 다 마쳤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아요. 양이 많은데 이번에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 알고 가시면 시험을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거 외에 또 다른 물리적 개념들은 또 본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더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보시면서 뭐 저런 것까지 하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제가 이제 맨 앞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끝에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이 기계 물리 같은 경우는 이제 물리 기초 강의이고요. 모든 분들이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택 사항이어서 이런 물리적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준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